예, 이학년 위원님 만나기 전에 잠깐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HLB 쇼크 있었습니다. 3차 임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로 HLB는 급락했고요. 바이오주가 함께 좀 흘려내렸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 취재기자가 좀 취재를 해서 특별히 LSK 바이오라는 회사가 또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현지 부사장을 인터뷰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얘기죠.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HLB와 관련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예, 뉴욕 증시 상황은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이었고요. 또 상반기로 보면 지수 상승이 꽤 컸었는데 이제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들을 어떻게 시장이 반영할지가 궁금한데요.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그나마 좀 3대 주수 모두 움직였죠. 상승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일단 반영됐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주간 단위는 재미없었지만 그렇지만 지난 주말은 주말이자 월말이자 상반기를 마감하는 날이었는데요. 일단 진짜 대단한 6월의 상반기 한 달을 보냈다. 그리고 6개월을 보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6월 한 달 동안에 6.97%나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의 6월을 보냈고요. 상반기의 기록을 보면 S&P 500이 상반기 66.9%가 상승했습니다. 1997년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모습도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고요. 6월 달에 또 최고의 업종 중 하나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등락이 있었지만 월간도 보면 2016년 9월 이후, 그러니까 10년 만에 또 최고의 한 달을 보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 여러분들이 가장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뉴스로 많이 보신 것이 금값이 되겠습니다. 금값은 한 달 만에 무려 7.7%나 한마디로 금값이 1억 정도 올라간 것을 폭등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2016년 7월 이후 2년 만에 월간 기록으로 최고를 기록했고요. 절대 가격 자체는 지금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모든 상품 가격들이 대부분이 크게 올라갔고요. 주시장도 6월 한 달 그리고 6개월, 1개월부터 6개월 동안에 모두 큰 폭의 상승을 기다리면서 마감됐고 그러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부풀어 올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지수는 6월 한 달만 7%에 가까이 오르면서 8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코스피가 4.3% 올랐으니까요. 다소 좀 이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예, 이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해서 반영하느냐가 오늘 가장 궁금한 점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평가들은 어떨까요? 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합의한 것이 일단 거의 다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기대했던 것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일단은 유예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장 관심을 한 것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품의 수출을 다시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예측이 됐던 부분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중국 측에서 강력히 요구했다는 거죠. 화웨이에 대해서 수출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출을 막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편지를 썼다고 하죠. 편지를 써거나 직접 만나거나 하면서 지금 화웨이나 이런 데 수출 못하게 해서 미국 기업이 지금 큰일 났다. 우리가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보니 화웨이 제품에 수많은 미국 기업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거를 좀 제한적이나마 허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서는 다릅니다. 화웨이 그 제품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분야에 한해했고요. 특히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에 직결되지 않는 것들은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 커들러 국가경제위원장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사면을 줬다. 이런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요청 때문이라는 거를 적시하고 있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걸 여전히 금지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말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장의 판단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평가가 되겠는데요. 블리클리 자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상은
어떤 일종의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 타임아웃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5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25% 관세가 5월 초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말에서는 이것도 지금 다시 10%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는 무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의 관세는 현재 진행형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적의 압박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지적재산권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양보한 것이 아니냐라고 어저께 청와대 그 기자회견에서도 블룸버그 기자가 물어보는 걸 저도 봤는데 여튼 지적재산권 이슈가 있겠고요. 이번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합의가 되더라도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전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야르데니 박사라 또 유명한 또 나름 긍정적인 분이 있는데 무역 전쟁이나 경제의 어떤 둔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이 문제가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인데 결국 대통령 선거까지 완벽한 해결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고 이런 상태로 계속 시간을 끌어가는 것은 아니냐. 특히 중국 입장도 좀 나쁠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입장도 결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누가 되든지 간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 되건 다른 사람이 되든 간에 그때 또 본격적인 협상이 나설 것이면서 상당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라시아 그룹도 관련해서 금년 안에 무역 협상이 끝날 확률은 반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보셔야 되겠고요. 핵심은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제한 것이 되겠는데요. 일단 미국 쪽의 입장에서 보면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코르보, 루멘텀, 그리고 페덱스는 운송회사지만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화이 제재가 풀리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도 좀 숨통이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DMZ에서 있었던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우리는 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오늘 이제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견 재선을 위한 정치적인 쇼맨십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또 외국이나 뉴욕 금융시장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판문점의 북미 정상회담, 북남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쪽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건 사실되겠습니다. CNN 같은 경우에서도 라이브로 막 중요한 거 저도 CNN을 통해서 봤는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백악관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거, 김정은 회사 쪽도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확답을 안 했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 3주 내에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고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물론 당연히 오늘은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이번 이슈가 장중에 금요일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아침부터 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시작됐고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반영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상당한 영향, 특히 남북 경협주 이런 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럴 때마다 좀 냉정하게 현 주소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을 제가 전 세계 걸 다시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전 세계 평균은 15배입니다. 미국은 17.1배로 인도와 더불어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은 11.9배가 되겠고요. 또 좀 좁혀서 보면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우리나라 속해 있는 아시아 쪽은 12.5배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몇 배냐인데요. 우리나라가 10.9배, 중국이 11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이 저평가인 건 분명합니다. 어디에 저평가? 상대적인 거는 분명히 저평가 분명히 맞는데요. 다른 상대적인 건 맞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흐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나라는 현재 10.9배는 2009년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비는 분명히 저평가지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저평가라고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펀더멘탈이거나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북 수혜주 이런 것들 중심으로 빠른 반등 일정 수준 나오겠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면 어떤 펀더멘탈 없으면 결국 제자리 가는 주식들도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기대감들은 큰데 또 조금 기대감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뉴욕앤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